결정적 식민지의 그 사건은 뭘로 봐야 돼? 대표적인 게 이제 을사오적 같은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이런 식으로 이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내준 게 뭐 수백 가지겠죠, 뭐 수천 가지겠죠, 하나하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모두의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최태선 선생님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또 선생님을 모셨는데, 선생님 이거 보이시죠? 3.1운동 당시에 태극기를 3.1운동 당시에 들었던 태극기를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그날의 태극기라고 하니까 더 뜨거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게 원래 옛날에는 사실은 태극기가 다양했어요. 이게 사실 지금 이 모습 봐도 지금 태극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태극기 왜 달라?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라는 걸 미리 지금 말씀드리고. 3.1운동이 있었고 또 이제 광복한 지 지금 74주년인데 그 74년 전 그 전으로 올라가면 함부로 이런 걸 들지도 못했을 거고, 그럼요.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내 나라가 아닌 서름을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그렇죠. 겪었던 것이잖아요. 지나온 역사지만 끊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 당연하죠. 속에, 그 시간 속의 끝에 네. 현재를 살고 있을 뿐이지. 이제 이 나이쯤 되고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간 것이 10년 후, 20년 후에는 내 아이들의 역사가 되고, 그렇죠. 삶은 곧 그렇죠. 하루만 지나면 역사로 이동하는 그렇죠. 거니까 맞습니다. 이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르는 것도 사실은 역사죠. 하지만 그렇게 몰랐다가는 결국 결과론적으로 볼 때 식민지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뭐야 우리 식민지 된 거야? 라는 모습을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 김미영 선생님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신 그 셀럽이신데 진짜 이렇게 역사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난 내가 어떤 때는 되게 기특할 때가 있어요. 제가 선생님을 만난 이후에 더 많이 생각하게 됐고, 진짜요? 정말 더 많이 역사책을 읽게 됐고 책임을 느꼈어요. 되게 나에 대해서 반성도 진짜 많이 했고요. 광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한 번쯤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진실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가, 아니면 그냥 노는 날로 생각했던가. 네. 이것도 이 늦은 나이에 생각하게 되다니. 그래서 우리 또 김미경 TV 구독자분들과 그러니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예.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네. 이어가 주시죠, 선생님. 네. 일단은 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일련의 모습들, 네. 특히 이제 네. 일본과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지금 험악한 그런 관계로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이게 그냥 현재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한번 역사적 맥락 속에서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안목 그런 것들이 있어야 조금 더 이성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강화도 조약,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당시가 이제 제국주의 그렇죠.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나라들이 그 약한 나라들을 서로 침탈하고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일본뿐만이 아니라 그럼요. 다들 그 분위기였고, 일본은 거기에 이제 숟가락을 얹어서 다들 그렇죠. 하네. 우리도 아시아에서 우리가 이 정도면은 가장 맞습니다. 그래도 가장 근대화돼 있는 나라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이러면서 막 움직이기 그렇죠.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조선은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지금 이 당시에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제국주의라는 말씀을 지금 쓰셨잖아요. 네. 이 당시 어떤 그 트렌드, 유행, 제국주의 핵심은 뭐냐면 좀 더 자신들이 잘 살기 위해서 약한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가는 거. 네. 자기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제국주의 그 시점 속에서 일본이 선택했던 두 가지 주장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네. 탈아론, 또 두 번째가 정한론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탈아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시아로부터 벗어나자라는 거예요. 서구 열강의 어떤 그 무리 속에 우리 들어가야지 수준 낮은 후진적인 이런 아시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그게 탈아론인데, 그럼 우리가 서구 열강과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구 열강이 봤더니 제국주의들 식민지를 막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식민지를 갖자. 라고 해서 나온 게 정한론이에요. 즉 한국을 정벌하자. 그래서 이 탈아론과 정한론이 쌍으로 연결되면서 당시 그 19세기, 즉 이게 1868년이 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벌어진 네, 그런 해거든요. 그렇죠. 이 메이지 유신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과거로부터 단절이에요. 그 단절의 어떤 선언이 바로 메이지 유신이었고, 그 메이지 유신의 어떤 그 원동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탈아론과 네. 그 이후 정한론으로 연결된다. 그 결과가 결국은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로 만들게 되는 네. 그런 논리로 작용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조정은 신하들 포함하여 알고 있었을. 알고 있기도 했고
모르기도 했고 아니라고도 했고 주류들은 뭐냐면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어떤 그 중심에 서야 되는데 네. 그러질 못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분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네. 이 반만년 역사를 어떻게 보면 끌고 왔던 어떤 사회 시스템이라고 볼 수 그쵸. 있죠. 이 신분제 속에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까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폐지하자라고 하는 게 어찌 본다면 그 근대로 가는 첫 출발점이거든요. 근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시민사회, 민주주의라는 건데 이걸로 가기 위한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을 과연 보였냐는 거예요. 굉장히 저항을 하거든요. 네. 대신 일본의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 자체를 통해서 그런 걸 다 없애버려요. 스스로. 스스로. 네, 스스로. 왜냐면 서구 사회는 이미 민주주의 사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빨리 따라가야 된다. 혁명의 어떤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위로부터의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빠르게 서구화되는 굉장히 기민한 모습, 민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면서 어떤 지금의 어떤 일본의 모습의 어떤 출발점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 일본의 어떤 흑심을 안다라든지 타라론과 정한론에 대한 어떤 걸 판단한다든지 하는데 업데이트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정부로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으로. 그렇죠. 왜냐면 그 당시 우리는 중국 쪽에 눈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공룡처럼 커버린 나라예요. 그러니까 쉽게 빠르게 변화를 못해요. 못하죠. 네. 우리의 정신은 그대로 있고 그냥 걔네들이 뭐가 좀 무기가 좀 발달된 것 같아. 그럼 그런 정도만 받아들이자. 이런 모습으로 지금 바뀌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거의 서구 열강의 반식민지가 됐고 그렇죠.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됐고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던 거죠. 방향을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한치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집이고 고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집과 고집의 시대가 바로 그 우리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그 시점에서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쭉 오면서 그 모든 걸 다 우리가 오늘 훑을 수는 없지만 결정적 식민지의 그 사건은 뭘로 봐야 돼요? 여러 번의 어떤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도 좀 아하,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다 꺾여요. 예를 들면은 갑신정변. 네네. 1884년에 했던 1884년. 갑신정변. 네. 여기서 새로운 세상을 바꾸자라고 시도했지만 실패해서 돌아가요. 네. 그리고 10년 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요. 그렇죠. 이게 또 진압돼서 또 실패로 돌아가요. 그리고 또 한 번 마지막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독립협회 활동이라는 네. 시기가 있었어요. 네. 이 근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네. 이 민과 함께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면 근대 특징은 시민사회예요. 이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고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바꿔나가는 모습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네. 이 민이 주도가 되어서 뭔가를 바꿔보려고 했던 마지막 기회가 뭐냐면 독립협회였어요. 네. 이 독립협회에서 전개했던 그 회의가 뭐였냐면 그게 유명한 만민공동회라는 겁니다. 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 집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종로에 가시면 종각역 있잖아요. 종각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말 그대로 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연설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양반들도 쫙 나와 있고요. 관료들도 나와 있고요. 근데 그때 연설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백정 출신이 연설을 해요. 어마어마한 일이네. 이건 엄청난 상징적 장면이에요. 오, 예. 양반 관료 앞에서 백정이 나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상징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의 한 장면, 출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모습들을 잘 발전시켜 나갔으면 또 다른 역사를 맞이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진압을 해요. 진압을 했던 주체가 누구였냐면 그게 황제예요. 대한제국의 시대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만민공동회를 통해 가지고 그 주권자가 민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와야 우리가 근대로 빨리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꾸로 주권자가 황제로 돌아가는 옛날 모습을 회귀해 버리는 거예요. 결국 모든 운명의 키를 황제 혼자 쥐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식민지로 빨려 들어갈 때 황제가 제대로 못 해내면 그냥 우리는 맥없이 그냥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이걸 놓친 어떤 모습들이 가장 아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식민지로 넘어간 가장 결정적인 어떤 모습들이 바로 이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깨어있고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했고 그죠? 했으나 계속해서 무산되고
그 시대의 정신이 무엇인지, 시대 그 정신.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네.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 그런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면 결국 무지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시대 정신과 시대의 흐름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100여 년 전 네. 우리 역사에서 좀 꼭 좀 배워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우리가 또 이 말을 조금 구분하고 싶은데요.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건가요? 어떻게 그 말을 정확히 너무- 써였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여기 TV 많이 보시니까 네. 제가 한번 정리 좀 해드릴게요. 정리해 주세요. 이런 표현은 되도록이면 안 쓰시면 좋아요. 어떤 거예요? 네. 첫 번째. 일제 식민지 시대. 보통 어른들은 일제 시대라고 그래. 우리 그렇죠. 일제 시대 때 이렇게 예. 말 많이 하죠. 일제 시대 또는 일제 식민지 시대 또는 네. 식민지 시대 아. 이런 단어들은 되도록이면은 안 쓰시면 좋아요. 아. 예, 왜냐하면 이 식민지 시대라는 말이 들어와 버리면 또는 일본 제국주의라는 말이 들어와 버리면 네. 여기에 가치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아. 우리는 수동적인 어떤 존재가 돼 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예. 단어 대신 무슨 단어를 쓰시냐면 아. 일제 강점기. 강점기. 네, 그러니까 강제로.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점령했던 시기라고 해서 분명히 가치가 들어가는 그런 단어가 되는 거죠. 강제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불법적이다라는 것도 그렇죠.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고 불법적으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일 합방 많이 쓰세요. 우리가 되게 자발적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단어 쓰시면 안 되고요. 한국 병합. 이것도 예전엔 또 한일 병합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한국? 네, 이제는 한국을 일제가 병합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국 병합이라는 단어로 교과서엔 쓰고 있으니까 일제 강점기 그리고 한국 병합 뭐 이런 표현 쓰셔도 되고요. 우리의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경술국치라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경술련이 어떤 해냐면 1910년도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1910년도 국치, 나라의 치욕적인 사건, 이제 식민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네. 경술국치라는 단어를 쓰셔도 무방하고요. 경술국치 때 국민들이 엄청 막 울고 막 그 나라에서 난리가 났었던 거 아니에요? 당시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지배층들에서는 뭐 자결도 하고, 예, 그랬던 어떤 모습들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 1910년 경술국치일이 8월 29일이거든요. 그때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3.1운동은 10년 뒤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지금 넘어가는데 왜 3.1운동이 1919년 8월 29일 8.29 운동이 나왔어야지 왜 10년 뒤 3.1운동이 나왔을까에 대한 의문점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당시를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한제국이 썩었던 모습이나 일제강점기로 넘어갔던 모습이나 뭐가 차이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아픔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건 예, 또 예, 어떻게 보면 우리들한테 반성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강제로 점령한 모습도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본다면 과연 그 백성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부의 모습이었는가. 그래, 맞아.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제강점기 들어와가지고 우리 주권 없는 시기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니까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결국 그 힘이 모아져서 그래서, 터진 게 바로 이 1919년 3.1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그러면 있겠죠. 사실은 180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강하다 조약이요 야금야금 계속 처음엔 요만큼 수출 무역에 관련되는 권한을 조금 가졌다가 이 농토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화폐에 대해서 뭐 점점 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말도 자기네들 말을 그 일본 말을 가르치고 완전히 나라를 통째로 다 가져간 거잖아요. 선생님 근데 공부 어떻게 하세요? 이거 지금 이거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죠. 그냥 생각한 건데. 요걸 제가 이제 풀어드리면 첫 번째 강화도 조약은 뭐냐면 단지 조금 문을 열었던 거예요. 이때는 네. 그냥 일본 물품과 우리 물품을 서로 교환하는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우리나라의 이권들을 가져가요. 이권, 철도, 경인선, 경부선 이거 다 일본이 놔요. 일본이 어떤 중국 침략을 위한 어떤 전투 기지로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이권들을 가져가는 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경제적, 금융적, 자본적 침탈이 들어와요.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토지 조사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를 가져가는 그런 단계. 네. 아예 이제 식민지로 만든 어떤 그런 단계.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가지고 결국 우리가 식민지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여기에 도움 줘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을까?
대표적인 게 이제 을사오적 같은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제가 일부러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마다 우리가 좀 기억하자고요. 땅속에서 소환해가지고 역사의 법정에 이렇게 때가 될 때마다 끊임없이 소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네가 뭐 얼마나 부자로 살다가 어차피 죽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죽었는데 이렇게 또 김미영 TV에 또 이렇게 소환되셔가지고 또 욕 먹고 죽어서 이렇게 늘 안 좋은 소리 들으면서 욕 먹으면서 평생 사셔야 되는 그런 분들의 어떤 운명들을 우리가 좀 계속 확인해 줄 필요가 있겠다. 아이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권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내준 게 뭐 수백 가지겠죠, 뭐 수천 가지겠죠, 하나하나. 그죠? 엄청나죠. 심지어는 군대까지 해산시킬 정도였으니까. 군대 해산했죠. 뭐 게임 끝난 거죠. 뭐 군대가 해산됐으면 뭐. 네, 울릴 나중에는 수는 없으신 종교 거죠. 자유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뭐 예. 모임도 신사 하나도 참배 뭐 이런 것들을 뭐 강요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예.